간판 가격 너무 비싸서 고민이시죠? 싼 간판이라고 해서 막상 견적을 알아봐도 50만원, 100만원 그렇게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10만원도 안 들었다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이 하신 간판이 어떤 간판인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엄청 화려한 간판 필요 없고 우리 가게 상호명만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아올 수 있으면 된다, 혹은 간판에 쓸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간판이 최고의 선택이실 겁니다. 어떤 간판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을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은 바로 스카시 간판입니다. 간판을 가장 싸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스카시라는 말은 일본어 스카시보리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스카시보리의 뜻은 조각에서 재료의 면을 도려내어 도안을 나타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무 스카시 간판이라고 하면 고무를 잘라서 만든 간판, 아크릴을 잘라 만든 간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작 방식 덕분에 스카시 간판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디자인의 자유도입니다. 다른 간판과 달리 스카시 간판은 디자인에 제약이 없습니다. 채널 간판의 경우 너무 꺾여 있거나 디테일한 디자인, 입체감을 여러 층으로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무 스카시는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색상 또한 잘라낸 글자나 이미지 위에 알루미늄 판이나 시트지를 붙여서 색감이나 질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색감이나 어떤 철제 느낌까지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아까 제가 영상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이 간판을 예시로 설명드려 볼게요. 이 간판의 경우 노란색 스카시 글자가 3개입니다. 한 글자가 45cm, 글자 두께는 5cm로 입체감을 표현해줬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글자당 42,000원입니다. 3글자니까 총 견적이 126,000원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간판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금액대의 간판은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겁니다. 내 상호명이 3글자를 넘는 5글자라고 해도 21만원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10만원 이내로 할 수 있었냐면 당시에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10만원 이하의 간판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글자가 이거보다 커진다 하더라도 5만원에서 8만원 선이기 때문에 보통 상호명이 4글자에서 6글자인 걸 감안하면 대부분 20만원에서 진짜 엄청나게 비싸지더라도 50만원, 6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충분히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간판들은 아무리 저렴해도 60만원, 70만원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스카시는 비싸야 6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도 싸고 디자인이나 색 표현의 자율성도 좋은데 단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고무 스카시의 단점은 바로 글자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글자 자체에 LED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저녁이나 밤에는 간판이 눈에 잘 띄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카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이른 초저녁까지가 주 영업시간인 경우에 많이 하시게 됩니다. 보통 상가 안에 있는 매장처럼 항상 밝은 곳,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물론 어둡더라도 스카시 간판을 사용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바로 투광기와 같은 외부 조명을 이용하여 빛을 간접적으로 비춰주게 되면 간판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간판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보다는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집이나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매장에서는 스카시보다는 돈이 좀 들더라도 LED 채널 간판을 하는 경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무 스카시의 장점은 디자인 자유도가 높다, 저렴하다, 글자당 4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한다. 단점은 글자에서 빛이 나지 않는다, 외부에서 투광기를 이용해 빛을 쏴줄 수 있지만 주 영업시간이 밤이라면 그것보다는 LED 채널 간판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스카시 글자를 내 간판으로 사용하고 싶거나 혹은 매장 내부를 꾸미는 내부 사인물로 사용하고 싶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견적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카시보다도 간판을 더 싸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포맥스 간판인데요. 포맥스 소재가 뭐냐면 음식점에 가보면 있는 벽에 메뉴판 있잖아요. 그 소재입니다. 물론 외부에 달 때는 두께감을 조금 더 있게 만들긴 합니다. 이 포맥스 간판은 평평하고 딱히 간판이 화려하진 않지만 가성비로는 따라올 간판이 없습니다. 스카시조차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포맥스 간판은 1제곱미터당 4만원이기 때문에 가로 4m짜리 꽤 큰 간판을 하더라도 16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물 벽면에 홍보 문구를 쓸 때에 포맥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1층의 경우엔 다이소에서 돼지 본드나 초강력 접착체를 사서 그냥 내가 붙이면 되기 때문에 시공비도 아예 안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메인 간판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매장이 1층이라면 포맥스 간판을 어디다 붙이면 좋을지, 문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가게에 관심을 가질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구를 넣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지난번 이 영상에서 소개드렸기 때문에 문구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간판
간판 중에서도 진짜 초가성비 간판 두 가지, 곰 스카시와 홈엑스 간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엔 화려한 간판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상호명만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안에 있는 매장들이 화려한 간판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판 전체로 봤을 때 간판이 화려한 경우가 조금 더 드물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 은근히 그냥 단순히 상호명만 간판으로 해놓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간다면 그 채소 가게의 간판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파는 물건을 보고 가게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사고 나와도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못하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옷가게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파는 물건이 중요하고 스타일이 중요하고 느낌이 중요합니다. 간판이 화려하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내 업종이 좋은 물건이나 상품을 파는 업종이라면 아마 간판이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업종일 확률이 큽니다. 당연히 간판에 큰 돈을 쓸 필요도 없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간판을 간단하고 컴팩트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판을 설치하여 매장 오픈 비용을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매장이 진짜 간판을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매출에 진짜 도움이 될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간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불필요하게 간판을 비싼 돈 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판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신 것처럼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정보를 알고 창업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간판을 하려면 얼마가 들까?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간판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간판을 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간판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별 간판 종류를 한번 싹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판을 처음 다시는 분들이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간판을 하려면 돈이 이 정도 드는구나, 이런 간판은 내가 가진 돈으로 하기 힘든 간판이구나, 난 이런 간판 중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골라봐야겠다,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간판 종류가 정해지면 남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간판 중에서 최대한 이쁜 디자인은 어떤 건지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0만원 이하 간판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100만원 이하 간판을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100만원이란 돈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간판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4가지 정도 간판을 추천드리는데요. 플렉스 간판, 레트로 간판, 스카시 간판, 갈바우사이 간판입니다. 플렉스 간판은 길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간판 천에 디자인을 하는 방식인데요. 사인타 간판이라고도 불립니다. 보통 예산이 넉넉하지 않거나 기존에 플렉스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간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렉스 천가리만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아껴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장점이 있지만 신규로 간판을 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눈에 띄는 간판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채널 간판이나 갈바 간판을 선호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매장의 인테리어나 독특한 컨셉 이런 것들로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추세 때문에 더더욱 매장의 개선을 표현하기에 좋은 LED 채널 간판이나 갈바 간판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플렉스 간판을 하더라도 위에 채널 글자를 올려서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플렉스 간판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조금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간판을 싸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플렉스 간판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플렉스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4m 이상이 넘어가고 높이가 더 높아지고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작업 방식에 따라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카시 간판인데요. 이런 글자를 스카시 간판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간판에 문구를 넣을 때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인데요. 이 글자를 이용해서 간판을 달기도 합니다. 물론 복잡한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고 조명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시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렴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돈을 좀 더 들여서 플렉스 간판 정도는 최소 달아주시는 게 매장을 운영하고 고객님들을 끌어모으는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면에 들어가는 간판은 이미 설치를 했는데 뒷문이나 옆문이 있어가지고 다른 쪽 문에도 조금 비싼 간판을 하기는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라면 스카시 간판을 사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바오사이 간판인데요. 갈바오사이 간판은 100만원 언저리로 크기에 따라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100만원 근처 간판 중에서는 불이 들어오고 트렌디한 느낌까지 나는 간판이기 때문에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간판 모양이 전통적인 간판들과는 달라서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도 있기 때문에 마니아층이 두터운 간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레트로 간판인데요. 레트로 간판은 아까 말씀드린 플렉스 간판과 비슷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측면 소재에 변화를 주어 레트로한 느낌을 주고 사이즈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지기 때문에 10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간판입니다. 레트로 간판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간판입니다. 사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에서는 원하는 대부분의 간판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간판 종류가 많지만 가장 많이 하는 두 가지를 꼽으라면 LED 채널 간판과 갈바 후광 간판,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D 채널 간판은 알루미늄 채널, 캡 채널이라고도 불리는데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지다 보니 금액적으로 더 가성비 있는 소재입니다. 반대로 갈바 후광은 금액적으로는 조금 더 LED 채널보다 나가기는 하지만 갈바 소재를 이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갈바라는 소재 자체가 알루미늄 소재보다는 훨씬 더 불이 들어왔을 때 고급스럽기 때문에 매장의 컨셉이 조금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있어 보이고 분위기 있는 매장이라면 갈바 후광 간판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LED 채널과 갈바 후광 채널 중에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건 지금 글자의 소재를 정한 거고요. 간판이 되기 위해선 글자가 어떤 프레임 위에 올라갈 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프레임 종류도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렉스 프레임, 두 번째는 바 프레임, 세 번째는 갈바 프레임, 이렇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플렉스 위에 채널 글자를 올리는 경우, 바 위에 채널 글자를 올리는 경우, 갈바 프레임 위에 채널 글자를 올리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프레임 위에 올라가는 글자를 LED 채널로 할 거냐, 갈바 채널로 할 거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표로 정리해보면 6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플렉스 프레임 위에는 갈바 채널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갈바 글자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플렉스 위에는 보통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5가지 종류가 대략적인 견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영상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진짜 너무너무 대략적인 가격입니다. 플렉스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견적이 200만원, 300만원이 나올 수 있고 갈바라고 하더라도 100만원대 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경향을 알려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 가격이구나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렉스 프레임에 LED 채널을 할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 프레임 위에 LED 채널을 올리는 경우에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갈바 프레임 위에 LED 채널을 올리는 경우에는 최소 2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바 프레임 위에 갈바 채널을 올리는 경우 이것도 200만원 이상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갈바 프레임 위에 갈바 채널을 올리는 것은 3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온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터당 간판 견적이 40만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갈바는 이거보다 더 비싸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간판이 한 3m 정도 되는 간판이다 하면 LED 채널을 한다고 했을 때 한 1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4m다 하면 16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불이 앞에서 들어오냐 뒤에서 들어오냐 앞 뒤로 다 들어오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예산이 얼마인지에 맞춰가지고 이 중에서 간판 종류를 정하시고 원하시는 간판 포트폴리오를 찾아가지고 견적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간판 견적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매장의 상황과 내가 하고 싶은 간판 사진을 여러 업체에 문의를 해보고 가격을 비교해보면서 간판을 맡기는 것이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오늘 제가 대략적인 가격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걸로는 우리 매장의 간판 견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 견적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견적 비교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싼 곳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싼데 좋은 건 없습니다. 싼 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소재가 안 좋던 형광등을 몇 개 덜 넣든 글자 크기가 작든 중국산 시트지를 쓰든 작업 인원이 덜 가든 여튼 무슨 문제가 다 있습니다. 간판 업체들도 다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간판을 저렴하게 팔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손해보면서까지 팔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장을 오픈하시니까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싼 음식은 싼 재료를 쓰고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를 씁니다. 그러니 간판 업체를 고를 때 몇 개 견적을 받아보시고 말도 안 되게 싼 업체는 쳐내고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업체만 골라라 이 말은 아닙니다. 너무 비싼 업체는 또 쳐내고 해서 중간에 있는 평균적인 금액대에 있는 그런 업체에 맡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업체 중에서 이제 나랑 소통이 잘 되고 친절하고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신뢰감이 드는 업체에 맡기셔야 이게 돈 5만원 10만원 아끼려다가 이럴 거면 그냥 돈 더 내고 제대로 된 데 맡길걸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아니면 근데 난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 너무 귀찮고 힘들다
그러면 그냥 저희 간판백서에 맡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다 툭 까놓고 간판 이야기해주는 곳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장난이고요.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견적도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간판백서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견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견적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장에 어울리는 예쁜 간판 꼭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시면 저희 포트폴리오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저희 업체에 문의하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 문의할 때 사용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오셔서 구경하고 여러분들의 매장에 예쁜 간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판 견적 문의할 때 그냥 간판 견적 문의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견적 받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음식점에서도 주문을 할 때 그냥 밥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어떤 메뉴를 줘야 할지 또 몇 인분을 줘야 할지 이런 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을 내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간판 견적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5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가 없으면 간판 견적은 어딜 가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해주세요. 반대로 이 5가지만 주문하면 어딜 가도 간판 견적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간판 견적 비교가 더 쉬워지고 간판 견적 비교가 쉬워지니까 조금 더 만족스러운 간판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장 사진이 없으면 견적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많은 간판들의 경우 이미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판을 먼저 철거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현장 사진이 없으면 기존 간판을 떼고 설치해야 하는지 살릴 부분은 살리면서 간판을 해야 할지 이런 판단 자체가 안 서기 때문에 견적을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건물에 있는지 주변의 매장들은 어떤 간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도 애매해지고요. 어떤 매장들의 경우엔 가격이 좀 나가는 간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 양념 매장이 엄청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간판을 했는데 나만 너무 저렴한 간판을 한다거나 너무 사이즈가 작은 간판을 해버리게 되면 옆 가게들 간판에 묻혀서 내 매장의 간판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수준의 간판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저희가 보면서 더 괜찮은 종류의 간판을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간판이라는 게 단순히 상호명 글자만 몇 글자 넣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엔 잘 되는 매장일수록 인테리어만큼이나 아웃테리어, 매장의 바깥 인테리어인 거죠. 아웃테리어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현장 사진이 없을 경우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드리기가 애매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작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 사진은 꼭 필수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사진까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더욱 아웃테리어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나 저희처럼 인테리어도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는 업체라면 매장 안에 인테리어에 맞는 간판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더욱 예쁜 간판을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간판 스타일 사진인데요. 아시겠지만 간판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간판을 원하는지 내가 말을 안 하면 견적을 받기가 힘듭니다. 또 간판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눈에는 예뻐 보이는 간판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별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쁘다고 간판을 추천드리는 것도 고객님들의 취향이 아닐 수 있고 또 요즘 유행하는 간판도 매장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간판 사진이 꼭 준비되어 있어야 간판 업체가 견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간판 사진을 간판 업체에 보내주게 되면 간판 업체에서 그런 스타일의 간판은 얼마입니다. 견적을 알려줄 거고 나아가서는 이런 것과 비슷한 간판 종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추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예산이 약간 부족하다면 이 간판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하고 간판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만약 사진이 없다면 이런 추천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간판을 할 확률도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판 견적을 문의하시기 전에 인스타나 네이버에 간판 종류를 검색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간판 스타일 사진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판 작업물을 많이 찾아보게 되면 좋은 점이 간판이 전면 간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전면 간판 외에도 돌출 간판, 입간판, 매장 시트지, 어닝 등 아웃테리어에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매장의 퀄리티를 더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간판뿐 아니라 이런 기타 제품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매장의 완성도, 디테일을 살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이렇게 매장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야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왔을 때도 사진 찍을 거리가 늘어나고 그 사진을 통해서 또 입소문이 되고 바이럴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매장의 매출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물들을 확인하실 때 이런 부가적인 것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예쁜 간판에 대한 사진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에 간판백서 검색하시면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작업물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마음에 드는 작업물 보시고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창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저장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팔로우 0명인데 팔로우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대략적인 간판의 사이즈입니다. 간판의 사이즈는 간판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같은 갈바 간판이라도 3m짜리와 6m짜리 간판은 자재값만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간판은 시공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3m짜리 간판은 혼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반면 6m짜리 간판은 무조건 2명 혹은 3명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판의 크기를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간판의 견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간판 사이즈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요즘은 이런 간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간판을 갈바 오사이 간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사이 간판을 할 경우 매장 전면의 넓이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사진만 보내면 간판 업체에서는 이 비어있는 면적을 다 간판으로 하겠구나 해서 그 면적에 맞게 간판 견적을 줍니다. 내가 몇 미터짜리 간판을 할지 그거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견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난 매장이 1층이 아니라서 사이즈를 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엔 매장 내부 창문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사이즈를 재거나 건물에 사용된 자재를 이용해 사이즈를 재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예전 영상에 소개해 놓은 것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사이즈가 꼭 정확하지 않더라도 50cm 차이, 1m 차이가 나더라도 가견적이 엄청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너무 정확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또 저희의 경우엔 가견적을 전달해드리고 계약금을 고객님께서 입금하면 직접 가서 한 번 더 실측을 하고 사이즈를 재고 디자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견적 단계에서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이즈만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현장의 위치인데요. 현장의 위치는 거리에 따라, 시공비에 따라 기타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면 작업 일정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하거나, 특수 지역 경우엔 간판 규정이 조금 더 빡빡해서 디자인적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간판이 크다면 화물차가 같이 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주셔야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간판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사실 간판의 견적을 결정하는 게 간판의 종류 그리고 간판의 면적,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간판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호명만 딱 넣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어떤 로고가 들어가거나 서브 제목, 예를 들면 간판 백서, 그리고 밑에 부제목처럼 간판 전문점, 이런 서브 제목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작게 들어가는 글씨들을 입체로 할지, 아니면 플렉스천에 인쇄를 할지, 아니면 갈바로 할지, 아니면 조명을 나오게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간판에 들어갈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처음에 받았던 견적이랑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판에 들어갈 내용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종이에다가 간판 모양대로 네모를 그린 다음에 상호명을 넣고 그 위에 간판 백서 영등포점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간판 전체적인 디자인을 대충 그리신 다음에 전달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견적을 전달받을 수 있고, 최종 견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생각했던 간판 예산을 벗어나는 일이 확실히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간판 디자인을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다섯 번째 간판에 들어갈 내용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만 이 부분은 챙겨주시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판 견적 내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5가지가 사실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이 5가지 준비하셔가지고 훨씬 더 예쁜 간판, 훨씬 더 매장에 어울리는 간판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디자인 파일 형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디자인 파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디자인 파일을 파일 형태로 제공해 주셔야 그 디자인 그대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업 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간판 업체의 작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가서 실측하고 디자인 확정하고 제작하고 시공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 이렇게 걸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공휴일이 많은 날이거나 일정이 바빠질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일주일, 만약에 난 조금 여유롭게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 2주 전에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간판 백서에 견적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 가시면 간판 견적 문의하기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밑으로 내리시면 카톡 채널로 이동되는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가 작업한 작업물 보실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도움도 되실 겁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매일마다 한 건, 두 건씩 올리고 있는데 팔로우 해놓으시면 매일마다 올라오는 간판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장 오픈이 아직 기간이 좀 남으신 분들이라면 올라오는 사진 보시면서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쁜 간판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떤 간판을 해야 간판을 좀 싸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좀 저렴한 간판을 찾아보려고 해도 에폭시, 티타늄 골드, 갈바우광, 플렉스, 아크릴 등 처음 보는 낯선 단어들에 머리가 아프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간판을 싸게 하려면 몰라서 안 되는 간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간판 종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길에서 보는 간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찾는 간판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는 간판의 기준이 뭘까요? 바로 가격이 싸면서 예쁜 간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싼 간판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예쁜 간판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면서 동시에 예쁘기까지 한 간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길에 보이는 간판의 종류도 대부분 80~90% 이상이 플렉스 간판, 채널 간판, 갈바 간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판 종류가 많지만 이 세 종류의 간판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그만큼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으면서 예쁜 간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플렉스 간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플렉스 간판은 플렉스 또는 후렉스, 파나플렉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플렉스 천을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정시켜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저렴한 견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디자인을 천에 인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화려해진다고 해서 비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안 한다고 해서 비용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디자인을 인쇄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 방식 덕분에 비용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널리 많이 사용되는 간판입니다. 근데 이 플렉스 간판 안에서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이해하기 쉽게 나눠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플렉스 간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중에서 어떤 플렉스 간판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형 플렉스 간판입니다. 플렉스 간판 안에 조명을 넣어서 간판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끄는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간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조명 플렉스 간판입니다. 조명형 플렉스가 불이 켜지는 거였다면 비조명은 불이 켜지지 않는 플렉스 간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LED 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조금 비조명 플렉스가 LED 전등만큼의 비용이 더 싸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조명 플렉스의 고무 스카시 간판입니다. 비조명 플렉스 위에다가 불은 안 나오는 게 조금 밋밋할 수 있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스카시 글자를 올려줌으로써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을 한번 정리해보면 조명형 플렉스는 안에 LED 등을 넣는다. 비조명 플렉스는 안에 등을 넣지 않아서 불은 켜지지 않지만 가격적으로 저렴하다. 비조명 플렉스는 상호명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견적은 어떻게 될까요? 견적은 조명형 플렉스 같은 경우 75만원, 여기에 시공비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공비는 1층이라면 40만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비조명 플렉스의 경우에는 60만원, 그리고 비조명 플렉스 고무 스카시는 75만원에 고무 스카시가 글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호명에 따른 글자 비용이 75만원에서 추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견적은 가로 4m, 세로 1.2m 기준으로 견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에서 내 간판이 조금 더 큰지 작은지를 계산해서 조금 오차가 생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천가리, 이미 플렉스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상호명을 제거하고 디자인만 천가리를 해서 새로 한다면 간판 비용이 30%에서 50%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플렉스 간판도 단점이 있는데요. 간판을 디자인하는 방식이 인쇄해서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경우 천이 조금 빛이 바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형 플렉스의 경우 안에 넣은 LED 전등이 나가면서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1년, 2년 쓴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3년 이상 좀 오래 써야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플렉스 간판을 하신다면 나중에 이런 유지 보수 비용도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겠구나, 대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간판의 단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플렉스 간판은 디자인을 천에
인쇄를 해서 디자인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간판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옛날 느낌이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 간판 하시는 분들이라면 간판 업체를 알아보실 때 저희처럼 전문 디자이너, 전문 간판 디자이너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맡겨보시면 실패할 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간판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가성비 플렉스 간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마 플렉스 간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간판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주의할 점은 뭐고,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대비를 해놔야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간판 견적을 문의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혹시라도 내 간판 견적이 궁금하다, 플렉스 간판 견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연락 주시면 견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온라인으로 견적을 빠르게 내드리고 방문 견적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 견적에서 아낀 비용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견적으로 간판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일정이 바빠서 빨리 답변을 못 해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하루 안 24시간 안에 견적을 안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답장이 늦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채널 간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만약 채널 간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그 영상을 잊지 않고 보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시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